네, 반갑습니다. 방문각 공무원에서 행정법 강의를 하고 있는 강성빈 변호사라고 합니다. 벌써 시간이 2시도 훌쩍 넘어가지고요. 12시부터 시작하셨었죠. 예, 많이 피곤하실 것 같아가지고 앉아 계신 것도 쉽지 않은 일이실 거라 준비한 내용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프로필은 그냥 뭐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두 가지 내용을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아마 가장 낯선 과목 중 하나이실 겁니다. 지금 공무원 시험으로 보셔야 될 5과목 중 대체 뭔가 이름만 들어도 부담스러워 보일 법학 과목이 행정법 어떻게 공부하셔야 될지 공부 방법을 크게 4가지 정도로 짧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그럼 그 공부 방법을 저의 커리큘럼에서는 어떻게 녹여냈는지 이렇게 2가지 내용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법학에 대해 일반적으로 이 전공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법학은 이해하는 과목이다, 암기 과목이다. 예, 생 암기 과목으로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아주 굉장히 많아요. 뭐 드라마, 영화 같은 것도 그런 데 꽤나 일조를 했을 텐데 뭐 법조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막 변호사들 나와가지고 막 재판정에서 뭐 몇 조 몇 화에 따르면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막 법조문 줄줄 읽는 모습들이 자주 나오죠. 예, 다 드라마적 연출을 위한 그냥 허구라고 보시면 되고 재판에서 이렇게 판사 앞에서 법조문 읽었다가는 나도 다 안다라는 쿠사리를 오히려 먹죠.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법조문을 다 외울 수도 없어요. 물론 결과적으로 우리는 20개의 문제, 즉 80개의 선지 OX에 대한 답을 해줘야 되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암기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논리적 구조 없이 그냥 몇 조는 뭐고 몇 조는 뭐고 이딴 식으로 공부라는 게 전혀 아니고 철저하게 먼저 이해하는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법학이라는 건 행정법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뭐 민법이든 형법이든 다 결과적으로 같은 공부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요. 법학이 존재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뭐 법 이러면 까다로워 보이지만 그냥 하나의 사회 룰입니다. 어떤 사회 룰이 없이는 다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 테니까 뭐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겠고 제대로 돌아가지를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처리하자라고 국민들의 합의하에 국회에서 만든 게 바로 법이고 그 법 제도는 철저하게 이러한 문제 생겼을 때 이렇게 해결하자는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기준은 우리 일상생활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 그대로 우리 살아가는 삶을 규제하는 룰을 정한 거다 보니까 굉장히 친숙한 사례를 통해 그 개념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쉬운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너무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해 드리는 강의를 통해 가지고 요런 게 있구나를 먼저 친숙하게 흡수 이해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딱딱한 법률 용어로 써져 있는 법학 서적을 반복해서 읽어보면서 암기는 후에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지 절대 막 영어 단어 외우듯 오늘 1번부터 100번 영어 단어는 좀 그렇게 외운 수밖에 없죠. 이해의 영역이 아니니까요. 그 단어가 왜 그런 뜻을 갖고 있냐? 모르죠. 뭐 그건 외워야죠. 물론 어느 정도 접두어 전미어를 통해 이해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건 극히 한정적이고 그냥 외워야 하는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면 행정법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철저하게 상대적으로 그리고 의외로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매 설명회 때마다 우리가 행정법에 나오는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 중 우리 정말 법을 1도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도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할 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사례들을 하나씩 가져오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사례를 들어볼게요. 제 유튜브 구독 채널 중에 하나 아마 이 중에 구독을 하시는 분도 있으실 수도 있고 구독은 안 하셨다 할지라도 방송 등을 통해 보신 분이 있으실 수도 있을 텐데 저의 운전자로서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좀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알고리즘이 자꾸 떠요. 그리고 썸네일 기가 막히게 뽑아가지고 자꾸 보게 됩니다. 한문철 TV라고 있죠. 교통사고의 최고 권위자인 변호사님이 운영하는 그런 채널인데 혹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블랙박스에 여러 가지 이제 교통범 사고나 어떤 교통 단속에 관한 내용들이 올라오고 이게 뭐 과실 비율이 얼마 몇이냐, 뭐 이거 내가 잘못이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그런 채널이 되는데 이따금씩 보면은 야 이런 것도 경찰이 단속을 한다고? 야, 그 운전 어떻게 하라는 거지? 하는 것들이 종종 올라옵니다. 그리고 막 그 한문철 TV에 이제 의뢰하신 그 분들도 요거 제가 범칙금을 내야 하나요? 나 진짜 억울한데 나는 법 위반한 거 없는 것 같은데 경찰이 날 단속했습니다. 그래서 돈 내라고 하는데 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이 올라와요.
저도 딱 한 번 한 10여 년 전에 원래 하면 안 됐죠. 근데 너무 늦어서 급한 마음에 불법 유턴 한번 딱 했다가 현장에서 경찰 단속에 걸린 적은 지금까지의 운전 경험 중 딱 한 번 있긴 합니다. 예, 그 이후로는 절대 그런 짓 안 하고 있는데 자, 경찰 단속에 걸리면 일단 창문을 내려야 되고 뭘 달라고 하죠? 신분증, 정확히는 운전면허증을 달라고 하죠. 그 이유는 운전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에요. 너 누구냐? 그래서 왜 운전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냐면은 자, 원래 도로교통법에 따르면은 제가 했던 불법 유턴 같은 어떤 여러 가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형사상 과료 내지 벌금이라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추상적이겠지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니 불법 유턴 한번 했다. 물론 불법 유턴도 안 좋은 거긴 하지만 교통법규 한번 위반했다고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이 있어요. 형사처벌을 받으면 그럼 뭐가 남죠? 전과가 남아요. 물론 인생에서 전과나 있다고 해서 뭐 우리가 아는 것과 달리 별 지장은 없습니다. 물론 공무원 되실 분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도 맞으면 난리가 나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시민들에게는 큰 문제가 안 되긴 해요. 벌금형 전과 정도는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벌금 전과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 자, 그러면은 야, 교통법규 한번 위반했다고 내가 전과자가 되는구나 라는 걸 막기 위해 도로교통법은 또 어떤 규정을 두고 있냐면 너 원래 이거 형사처벌 받아야 되는 거지만 돈 내고 털자. 형사처벌하는 대신에 요 돈 내면은 너 처벌 받은 걸로 쳐줄게 라는 범칙금을 부과하는 그런 제도를 두고 있고요. 이런 말은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 있으실지 모를 것 같아요. 과태료랑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른 제도입니다. 자, 그럼 범칙금을 경찰이 부과했다. 그걸 법률 용어로 통고처분이라고 하는데요. 이 통고처분과 범칙금이 행정법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그런 주제 내지 선지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럼 이제 한문철 팀이랑 연결을 시켜볼게요. 경찰이 과잉 이거 실적 쌓으려고 과잉 단속한 것 같다. 나 분명히 법규 위반한 거 없는데 그래서 통고처분을 부당하게 한 것 같다. 위법하다. 나 범칙금 내기 싫다. 이건 생활 상식으로도 오늘 하나 담아두고 가시면 좋을 거예요.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도 나중에 다 운전 많이 하시게 되시면은 부득이하게 법규 위반할 일이 한두 번쯤은 생길 것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범칙금 내기 싫다. 보통 우리가 뭐 나라가 나에게 뭐 부당한 명령을 때렸다. 그럼 소송을 걸어야 될 걸로 생각하시는 게 일반적일 텐데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이 부여가 되면은 언제까지 내라는 납부 기간이 부여가 됩니다. 뭐 예를 들어 5만 원짜리였다고 해볼게요. 지금 당장 1시간 내로 내라. 이런 건 없어요. 당장 5만 원이 없을 수도 있고 뭐 바빠가지고 돈 낼 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보통은 뭐 그 위반 사실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1주, 2주 정도의 그 납부 기간을 주는데 그 기간 지나도록 그냥 안 내면 돼요. 내가 범칙금이 억울하다. 그냥 안 내시면 됩니다. 그게 진짜 정답이에요. 안 내면 됨. 아니 그럼 뭐 장난하냐? 국가가 공권력을 발동해서 야 교통법규 위반했으니까 5만 원 내라고 했는데 안 내면 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그 기간 지나도록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납부한 이 통고처분이라는 건 효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걸 법률 용어로 실효라고 해요. 효력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죠. 그럼 실효됐으니까 얘는 없어지게 되는 거고 와 그럼 안 내고 끝이구나가 아니고요. 자 실효되면은 경찰이 이제 두 번째 절차를 밟기 시작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리길 원래 도로교통법은 교통법규 위반하면은 벌금, 과료 같은 형사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그거 하나 갖고 국민들을 다 전과자 만드는 건 너무 빡세니까 야 형사처벌 대신에 요 돈 내라. 그럼 형사처벌 받은 걸로 퉁쳐줄게. 라고 하는 제도가 이 범칙금 통고처분 제도거든요. 근데 네가 범칙금 납부함으로써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거를 즉 퉁치게 하는 걸 네가 안 받겠다고 거부한 거예요. 그 기간 내로 내지 않으면은. 결과적으로 그럼 원래 했어야 할 어떤 처벌을 하게 될까요? 형사처벌을 다시 하게 되고 실효된 통고처분이 있으면 경찰이 직결심판이란 걸 청구하게 됩니다.
이 직결이라고 써 있으니까 뭔가 직결 처단한다 뭐 이런 거 좀 무서운 말이 생각나지만 이 직결 심판이라는 거는 진짜 별거 아닌 가벼운 법 위반 사실이 있고 그래서 진짜 한 5만 원 정도 벌금 나갈 그런 가벼운 사건이 있을 때 경찰이 형사법원에다가 직접 재판을 거는 걸 말해요. 그런 걸 직결 심판 청구라고 합니다. 그럼 직결 심판 청구가 있게 되면은 법원이 기본적으로 원래 서류 보고 재판을 하는데 나 억울하다 판사 앞에서 블랙박스 틀어볼 거고 판사가 이 블랙박스 보고 내 억울함을 믿어줄 거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면 정식 재판 청구라는 걸 통해 결과적으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보기에 이거 경찰이 과잉단속한 거 맞네. 너 억울했겠네. 그럼 법을 1도 안 배우셨을지라도 여러분 다 아는 판결을 할 겁니다. 너 억울하겠구나. 무슨 판결 할까요? 형사 판결에서의 결론은 둘밖에 없거든요. 너가 죄가 있다든 없다든. 너 억울하면 무슨 판결 할까요? 무죄 판결 하겠죠. 전 국민이 다 아는 단어죠. 반면에 너가 억울한 거 아닌 것 같다. 경찰이 맞는 것 같다. 그럼 뭐 벌금 10만 원, 벌금 5만 원 같은 유죄 판결이 나가겠죠. 요게 바로 내가 만약 운전 중 억울하게 경찰에게 단속당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거를 그 돈을 내기 싫을 때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교과서적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내가 어떤 법을 위반한 것이 범죄 사실이 됐을 때 원래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국민들 전과자 만들기 좀 그러니까 경찰 공무원 등은 자신의 어떤 자율적인 권한에 따라 야 그냥 요 돈 내고 털자. 형사처벌 대신 이 돈 내고 털 수 있게 뭐, 턴다는 표현이 교과서적인 표현이 아니지만 요거만큼 이해하시기 쉬운 단어는 없을 거예요. 털 수 있게 주는 돈을 범칙금이라고 부르고요. 그럼 범칙금 내라라고 국가가 공권력을 발동하는 거를 통고처분이라고 해요. 그리고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내기 싫다. 이 결론만 기억하셔도 되죠. 어떻게 하시면 된다? 안 내면 돼요. 왜 안 내면 경찰이 알아서 어떤 재판 받도록 진행해 줄 거니까 형사 재판 받도록 진행해 줄 거니까요. 정말 자주 나오는 주제고 제 기억이 맞으면 올해 치러졌던 24년 지방직 고급 시험에도 등장한 판례의 내용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이런 식으로 안 내도 됨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진 않죠. 이제 이렇게 제도 개념을 이해한 다음에 책을 읽어보면은 법률 용어는 굉장히 쉽게 써 있을까요? 딱딱하고 어렵게 써 있을까요? 후자예요. 독학이 거의 불가능한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분명히 우리말로 써 있는데 우리말 같지 않거든요. 읽어도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눈은 읽고 있지만 머리는 아무것도 안 들어오죠. 괜히 어렵게 쓰여 있어서 그러는데 그럼 그 어려운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 지금 이렇게 한번 이해하신 다음에 이 책을 읽으면 이 별거 아닌 내용을 대법원은 이렇게 어렵게 표현하는구나가 와닿으시게 될 거예요. 그 상태로 많이 보다 보면은 자동으로 암기가 이루어지는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거지 절대 영어 단어 외우듯 오늘은 1번부터 100번까지 그냥 달달 외우자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게 아닙니다. 많이 보다 보면 자동으로 외워지고 고시 바닥에서 쓰는 용어 중에 하나죠. 반복 회독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에요. 한 번 보면은 다 외울 수가 있을까요? 행정법 제 커리큘럼 기준으로 가장 핵심이 되는 이론 강의가 2달짜리 64시간짜리 강의입니다. 물론 쉬는 시간이고 뭐고 다 빼면 한 55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올해 했던 거 기준으로. 오케이 그럼 2달 동안 정말 열심히 내가 55시간을 정말 집중해서 공부를 했고 복습도 꼼꼼히 했고 과제로 나가는 문제풀이도 잘했다. 라고 했을지라도 그렇게 2달의 과정을 마치고 다시 책을 처음 펴보면은 저도 무수히 많이 제가 수험생 때 경험했던 일인데 분명히 내 손으로 쓴 필기와 뭔가 체크가 돼 있지만 난 한 기억이 없어요. 이런 경험을 무수히 많이 여러분도 앞으로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행정법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한계상 뭐 정말 뛰어난 천재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 본 것만 가지고는 죽어도 다 기억 못해요. 절반 정도 기억하면 잘한 거예요. 그리고 솔직하게 저는 평생 동안 조금 재수 없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공부로는 자신감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나름 항상 공부는 초등학교 때부터 잘했던 편이었고 그건 쭉 이어서 왔는데 그래도 2달 갖고는 택도 없어요. 나름 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서 나름 자신감을 갖고 처음으로 이제 딱 한 수업을 완강을 했는데 내가 공부 못하는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죠 이제. 왜 앞을 보니까 기억이 안 나요. 한 반 정도는 머릿속에서 날아가 있죠.
누구나 그래요. 정말 뛰어난 초천재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한 번만 본 것만 가지고는 완벽하게 숙지가 안 되고, 그게 가능하면은 딱 2달 공부하고 다 끝내야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최소 6, 7개월 이상의 시간이 보통 필요하게 되는 거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 번 보셔야 돼요. 근데 행정법은 여러 번 봐야 할 내용이 딱 한정적이에요. 그 어떤 과목들보다 기출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출된 주제 중심으로, 기출된 판례와 조문 중심으로만 여러 번 보다 보면은 나중에 시험에 임박해서는 굉장히 부담이 줄어드는 과목이 되고, 현재 제 커리큘럼을 따라오고 계신 그 7월부터 시작한 25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요즘에는 솔직히 행정법 공부 그렇게 많이 안 한다. 근데 이렇게 해도 괜찮냐? 가끔씩 이제 불안해서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왜 다른 과목보다 많이 안 하냐? 초반부터 열심히 커리큘럼 따라오셨다면은 뒤로 갈수록 공부할 양이 줄어들어서 그 시간 아껴서 다른 과목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돼요. 그게 가능한 이유, 출제되는 패턴이 딱 고정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기출된 데서 나와요. 요게 일반적인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내용과 좀 다른 건데, 여러분 학교 시험을 생각해 보실게요. 대학교 학교 시험이라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2학기 기말고사다. 자, 2024년도 2학기 기말고사를 준비할 때 뭐 족보도 중요하겠죠. 이 교수님이 어떤 시험을 어떻게 문제를 출제하시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럼 딱 1년 전에 23년도 2학기 기말고사 때 같은 과목에 같은 교수님이 출제하셨던 문제가 정말 토시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나올 확률은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아야겠죠. 물론 그렇게 하시는 교수님도 계시겠지만 그럼 좀 성의가 없으신 거죠. 누구나 다 대비했을 텐데. 그렇게 일반적으로는 기출됐던 걸 바로 다음 시험에 내는 경우는 많지 않는 것이 이런 어떻게 보면 성의 있는 시험 출제가 되겠지만, 행정법은 정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행정법의 출제 유형을 5글자로 요약해라. 그럼 철저하게 기출의 반복이에요. 즉 안 나왔던, 교수님들도 잘 모를, 실무자들도 모를, 판사, 검사, 변호사도 모를, 야 이런 판례도 있어? 요런 걸 내시는 게 아니고 늘 실무상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영역, 학술적으로도 의미 있는 영역, 그런 건 이미 거의 다 기출이 되었고, 걔네들이 무한 반복돼서 출제되는 것이 바로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그냥 모든 행정법 시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공무원도 9, 7급도 마찬가지고 5급도 마찬가지고 변호사 시험도 마찬가지고 뭐 경찰, 소방 다 똑같아요. 어차피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은 전국에 있는 로스쿨 내지 법대 교수님들이 일정 기간 위촉되셔서 출제를 들어가시게 되고, 그럼 어떤 자료를 가지고 출제하시느냐? 교수님들이 저술하신 교과서라고 보통 불러요. 교과서에서 출제를 하세요. 그럼 교과서에는 이상한 것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중요한 게 들어가 있을까요? 중요한 게 들어가 있겠죠. 그거 중요한 거 공부해라고 만드신 교수님의 교재인데 거기서 출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철저하게 나온 게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과목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법학 교수님들의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대동소이해요. 다 실무상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영역들 중심으로 저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그냥 주구장창 나오는 거예요. 결론, 기출만 완벽하게 정복하면은 행정법은 정말 말아먹어도 90점 이상이 나오게 되는 과목입니다. 망해도. 그리고 충분히 100점이 담보되는 과목이고요. 그럼 정리하면 딱 나오죠. 여러분께서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냐? 그런 기출 자주 이루어지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영역 중심으로 커리큘럼 컴팩트하게 딱 짜놓은 그런 교재와 강의를 선택하신 다음에, 아까 제가 이런 쉬운 범칙금과 통고처분 설명, 이것도 교과서 그대로 읽으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정말 딱딱하게 쓰여 있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는 강사의 쉬운 강의를 통해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 이해한 것만 갖고 자동으로 외워지면 좋겠지만 절대 한 번 갖고는 외워지지가 않는다 그랬죠. 최소한 공부하는 동안 행정법 교재를 10번 넘게 읽어보셔야 돼요. 그렇게 반복 회독을 하면 어느 순간 그냥 내가 자주 듣는 노래의 가사가 머릿속에 박혀있는 것처럼 어느 순간 이 어려웠던 행정법 개념도 박혀있게 되고, 그럼 마지막이죠. 이런 반복 회독을 하기 위해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길 최소한 10번 이상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1월 달에 공부하시고 6월 단기 합격을 목표로 한다. 실질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이 5.5개월이에요.
근데 5.5개월 동안 누군가는 합격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가장 수험 전략적으로 아주 적합한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이고, 그럼 두 가지를 접목시켜 볼게요. 10번 넘게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5거밖에 안 주어져요. 물론 27년 6년 시험을 준비한다고 치면 이제 여기에 12달 이상이 더 붙게 되겠지만 짧은 시간에 우리 다 합격해야 되니까요. 어떻게 해야 이 짧은 시간에 많이 읽을 수가 있을까요? 정말 쉬운 내용이에요. 천천히 본다, 빨리 본다. 빨리 봐야겠죠, 당연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합격합니다. 느리게 조금 회독하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많이 봐야 돼요. 왜냐? 제가 학부생 때 민법 강의를 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한 학기 3, 4, 5, 6월 넉 달 통틀어 가지고 한 수업을 온라인 강의로 들었었고, 아니 뭐 넉 달 동안 공부를 얼마나 안 했길래 꼴랑 넉 달 동안 하나 들었냐가 아니라 대략 한 200강 정도였죠. 너무 많아가지고 양이 강수는 200강 정도였고 책이 4,000페이지가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한동안 이 이후에 냄비 받침으로 잘 쓰다가 언젠가 버려가지고 지금 집에는 안 남아있는데 그렇게 넉 달 동안 들었고 완강했을 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내가 이걸 다 들었다. 그리고 그 뒤에 과정은 예측이 되실 거예요. 7월 돼서 4,000페이지의 첫 번째 페이지를 열었을 때 기억날까요? 아무것도 안 나요. 엊그제 일도 기억하기가 힘든 게 요즘에 정신없는 세상인데 넉 달 전 일이 어떻게 기억이 나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지. 오히려 진이 너무 빠져버려가지고 솔직히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난 넉 달 동안 뭘 한 건가. 이딴 식으로 공부하면 안 돼요. 지금 드리는 이 공부 방법은 저의 수험생으로서의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그런 아픔을 녹여들여서 지금 다 말씀을 드린 거고, 절대로 너무 헤비한 커리큘럼을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렇게 길수록 자세하게 볼 수는 있겠지만 자세하게 학문적으로 공부하기 좋을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암기함에 있어서는 여러분 늘어질수록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까먹어요, 자꾸. 우리는 많이 봐야 암기할 수 있는데 커리큘럼이 길고 헤비해질수록 어떻게 되냐? 조금밖에 못 보게 되겠죠. 주어진 절대 시간은 한정적이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빨리 여러 번 돌리셔야 돼요. 그리고 제 커리큘럼은 노량진에서 진행되는 모든 수업 중 가장 그렇게 슬림하고 컴팩트하게 진행되는 거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수많은 저의 수험생 때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만든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정말 자신 있게 권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컴팩트하게 빨리 진행을 할 것인가? 자, 일단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 26 시험을 내년 지방직을 준비하시는 초시생이시겠지만 먼저 간단하게 올해 이제 무려 석 달 반 정도밖에 남지 않은 불과 국가직 커리큘럼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OX 정리행정법 저의 시그니처 커리큘럼이 되는데요. 1월 한 달 동안 8회 4주에 걸쳐 32시간 동안 전범위를 한 바퀴 돌리게 될 거고, 그다음 2월 3월 두 달간 정말 엄선해서 만든 문제들로 구성된 모의고사를 한 바퀴, 그다음 설 직후부터 대략 한 7회, 많게는 8회까지 특강으로 조문 강의가 진행이 될 거고, 가장 중요한 거 시험 2주일 전이에요. 6시간 동안 전체 한 바퀴를 돌리게 될 겁니다. 제 기본수가 600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굉장히 얇은 편이에요. 이 시중 수험서 중에서는요. 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마지막 시험 직전에는 6시간에 한 바퀴를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아니 뭐 날림으로 솔직히 랩을 해야 돼요. 저 정도 읽으려면은.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냐? 저와 함께 7개월, 8개월 이상 오랜 시간 커리큘럼을 진행하면서 최소한 10번 넘게 행정법을 봤고, 그럼 여러분 한 번 볼 때마다 내가 이 책 한 권 읽는 데 걸리는 시간이 계속 똑같이 유지될까요? 점점 줄어들까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내 손때 묻은 책은.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처음에 볼 때는 잘 모르니까 그냥 온갖 걸 다 보면서 천천히 읽을 수밖에 없겠지만 회독이 늘어날수록 내가 정말 잘 기억하는 거는 그냥 5초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아는 거니까. 내가 자주 틀리고 맨날 까먹었던 거 중심으로 매 회독 때마다 교재 체크를 해 나가고 나중에는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수험생 때 어떤 식으로 공부했냐? 처음 공부할 때 1회 회독 때는 샤프로 가볍게 밑줄을 걷고요.
뭐 꼭 이렇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냥 하나의 팁으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왜 처음엔 펜을 안 쓰고 샤프를 쓰냐? 처음 공부한 입장에서 뭐가 중요한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처음 이제 법학 공부 시작할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고 1회독 단계부터 뭔가 그냥 내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게 중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막 형광펜 체크하고 볼펜으로 난리를 쳐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별거 아닌 거에 체크를 다 해놨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잘 모를 때는 가볍게. 두 번째 회독 때는 검은색. 세 번째는 빨간색. 네 번째는 파란색 굉장히 얇은 0.38 시그노 펜으로 밑줄을 그었었고 그냥 제가 쓴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광고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색을 바꿔가는 이유는 하나예요. 모든 거에 똑같이 체크해 놨을까요? 아니죠. 검은색은 진짜 이제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애들만. 빨간색은 내가 세 번이나 보는데도 까먹은 애들 중심으로. 그럼 뒤에도 똑같죠. 파란색도 내가 네 번째나 보는데 또 까먹었네. 그럼 점점 이 색깔 뒤로 갈수록 교재에 체크된 양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도 금붕어가 아닌 이상 여러 번 보면은 조금씩은 더 외우게 되거든요.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똑같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 오해독부터는 형광펜을 썼죠. 그냥 형광색 형광펜도 쓰고 분홍색도 쓰고 이렇게 써 나가다가 나름 이렇게 0.38로 펜을 쓴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안 좋은 제 습관 때문에 책을 깨끗하게 썼어가지고 그것도 여러분 정말 그렇게 공부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특히 제 교재는 이미 다 교재 출간 때부터 밑줄이 그어져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칠 필요가 없는데 자대고 이렇게 밑줄 그었죠. 진짜 안 좋은 습관이에요.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얇은 펜을 써도 자대고 밑줄 그은 볼펜 똥이 나오기 때문에 휴지로 또 닦아내고 요짓거리하면서 공부를 해서 정말 안 좋은 공부 방법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근데 그렇게 책을 예쁘게 잘 써왔음에도 이제 12월,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은 1월에 치러지거든요. 12월쯤 되면 이제 진짜 시험이 임박했죠. 한 달 남은 상황이잖아요. 근데도 까먹은 게 꽤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쯤 되면 진짜 이제 좀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써왔던 책이지만 정말 빡친 마음을 담아 컴싸로 막 그냥 표시하면서 했죠. 너무 화나가지고 스스로한테 화가 난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잊어버릴까?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저렇게 컴사로 체크한 걸 잘했다라고 생각한 게 시험 하루 전날 저는 뭐 중심으로 보고 들어갔을까요? 1번 샤프, 2번 얘네들. 얘네들 중심으로 보고 들어가겠죠. 왜냐?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까먹는 걸 또 까먹지 기억하는 걸 갑자기 까먹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공부한 이 고시 공부는 같은 말이긴 하지만 표현 방식에 따라 뉘앙스가 좀 달라지거든요. 많이 외워야 되는 게 아니고 덜 까먹도록 공부를 해야 돼요. 시간 지나면 까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7급 수험생 여기 계시면 나중에 저와 내년도 5월쯤에 행정법 강론이라는 7급에만 출제되는 그런 영역을 담긴 공부를 하시게 될 건데 강론 수업은 저도 1년에 한 두 차례밖에 안 해요. 이론 강의 한 번, 기출 강의 한 번. 그리고 다 슬림하다 보니까 석 달이면 끝나거든요. 그럼 반대로 말해서 나머지 9달은 강론 공부를 잘 안 해요. 왜냐면 총론 공부할 것도 너무 많으니까 총론 문제 만들 것도 많고 교재 연구할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론 준비할 때는 시간이 저도 많이 걸립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까먹어요. 사람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했고 제가 쓴 책임에도 오랜 시간 안 보면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이건 저 양반이 실력이 부족한 거 아니야? 혹시나 그 어떤 강사도 난 내가 쓴 책 1년 동안 안 봐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기억할 수 있다. 구라예요. 말이 안 돼요. 아무리 친한 친구였다 하더라도 몇 년 지나면 솔직히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게 되는데 어떻게 기억이 나요? 누구나 똑같아요. 여러분 잊어버리는 거는. 그거를 막기 위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빨리 여러 번 봐야 되는 거고 여러분은 마지막에 시험 하루 전날 우리는 시험 2주 전에 6시간에 한 바퀴를 돌리겠지만 제가 시험 전날 때 이제 공법, 헌법과 행정법을 같이 공부했는데 같이 시험 보게 되는데 변시에서는 딱 3시간 좀 안 걸렸던 걸로 아직도 기억을 해요. 행정법 한 바퀴 돌리는데. 그게 가능한 이유 제가 공부했던 수험서는 한 85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었는데 요거를 3시간 동안 보려면 넘기는 데만 해도 거의 그 정도 갈 거예요. 한 페이지 넘기는 데만 해도 한 2초는 걸릴 테니까 이게 가능하냐? 돼요. 제가 했다니까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850페이지를 시험 하루 전에 다 읽어봤을 리가 없겠죠. 얘네 중심으로만 읽어보면 되니까
그럼 앞에 건 안 봐도 되냐? 시험 전날엔 볼 필요가 없어요. 그때까지 수없이 봐와가지고 잘 안 까먹었던 애들은 내일 시험장에서 또 기억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다시 한번 앞에 한번 돌아가 보면은 빠르게 많이 회독하고 그렇게 반복 회독하는 게 고시 공부의 유일한 단기 합격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 분량을 헤비하게 늘리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커리큘럼도 이렇게 슬림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국가직 이후에는 다시 한번 OX가 들어가면서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와 마찬가지로 마무리 정리가 시험 직전에 날짜까지 특정이 되었죠. 이건 시험 날짜가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리고 26 시험 대비로는 제 메인 컬이죠. 레벨 1 기본 이론 컬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달 64회 딱 55시간 정도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슬림한 편이에요. 막말로 온라인으로 1.5배속으로 들었다면 40시간도 채 안 걸리는 시간입니다. 자, 이렇게 한 번 보면 끝이냐? 아쉽게 그렇지가 못하죠. 많이 까먹었을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반복을 해가는 거예요. 근데 회차를 가볼게요. 64에서 36으로, 36에서 32로 점점점 시간을 줄여가는 방식으로 커리큘럼이 구성이 되고 내년에 과연 특강 열릴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많은 수험생들께서 들으셨던 제 올인원 이론 정리 커리는 강의 시간으로 따지면 한 15시간밖에 안 됐다 그럴 거예요. 단기간에 정리하는 행정법이라 그래가지고 전체 핵심 주제를 진짜 빠르게 한번 정리하는 건데 15시간이면 여러분 솔직히 이틀이면 다 듣습니다. 배속 때리면은 작정하고 오늘 하루 종일 행정법 강의만 들어야겠다. 하루면 다 듣는 시간이 물론 똑같은 사람 말을 10시간 넘게 들으면 좀 지겨우실 텐데 물리적으로 따지면 가능하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 회독 효과를 거두실 수 있도록 커리 모든 기간 동안 일주일에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하프 모의고사라는 이름 하에 OX 내지 객관식 문풀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어떠한 효과를 거둘 수 있길래 이거를 시즌 내내 유지하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저와 함께 1월 1주에 8시간 행정법 공부를 해보셨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복습도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2주차가 되면은 어쩔 수 없이 그 며칠 지났다고 또 까먹게 됩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간단하게 문풀로 복습을 하는 거고 이렇게 매 하프 모의고사 커리에서는 직전 주차에 공부했던 내용을 반강제적으로 저와 함께 OX 내지 사지선다 객관식 문제로 끊임없이 반복을 하시게 될 거예요. 따라서 한 바퀴 예를 들어 기본 이론 돌린 것만 가지고도 실질적으로는 2회독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거죠. 계속 격주로 공부해 나가니까. 토할 때까지 보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합격 길이에요. 그게 그냥 좀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반복 회독인 거고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토 나올 때까지 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그냥 커리큘럼만 따라오셔도 자동으로 회독이 진행되는 그런 수험 전략적인 컴팩트한 커리큘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행정법 공부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어떤 내용이 있으면은 네이버 카페에 그냥 제 이름을 치시면 돼요. 강성빈 행정법이라고 치시면은 네, 여러 가지 하프 모의고사 문제들이죠. 주간 OX 문제풀이 2024 커리니까 7월 16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에 올라올 것도 있겠죠. 이제 오늘 집에 가서 문제 또 만들어야 돼요. 어쨌든 계속 이렇게 문제가 올라오고 있고 뭐 Q&A도 많이들 올려주시고요. 또 여러분 공부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귀중한 또 합격 수강 후기들을 많은 수험생들께서 남겨주시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뭐 11월부터 공부하셔서 국가직 때 95점을 받으셨대요. 세상에. 그러니까 11, 12, 1, 2, 3 5달 공부하고 이 점수 받으신 거니까 여러분도 1월에 시작하셔서 6월에 얼마든지 이런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겠죠. 행정법은 충분히 가능해요. 단기간에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이분도 언제 공부하셨나요? 아쉽게 마킹 실수해서 아쉬워서 90점 받았다. 1월부터 공부 시작하셔서 지방직에 실수해서 90점을 받으신 분도 계시네요. 1월부터 시작하셨더라고 하죠. 그다음 뭐 이날 4개월 차에 가벼운 마음으로 갔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잘 봐서 오히려 아쉬웠대요. 무거운 마음으로 가셨어야지. 아무튼 4개월 만에 행정법도 잘 보셨으니까 한두 문제 차이가 되겠죠. 몇 점이셨나요? 점수는 행정법에서 2개 나갔다고 하시네요. 4개월 만에 90점 받으신 거죠. 뭐 이런 분들이 적지 않으세요. 그냥 길게 쓰기엔 어차피 여러분이 제 카페 가면 다 보실 수 있으신 내용이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어쨌든 이 추운 겨울날 어떻게 하면 또 이제 힘든 결심을 하시고 이곳에 오셨을 거예요. 이 고시 공부를 준비하는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 역시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운 겨울날 추위를 뚫고 이곳에 오셨다는 것부터가 여러분들 어떤 의지와 열정이 이미 있으시다는 거니까 함께 열심히 달려서 뭐 너무 당연한 소리겠지만 수험 공부 빨리 끝내야 됩니다. 네, 인생이 피폐해져요. 내년 6월 달에 솔직히 1월에 시작해서 4월 9까지 붙자. 이건 솔직히 좀 거짓말이니까 그건 쉽지. 물론 국영 한국사 완전 베이스가 돼 있으신 분들이라 모르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일이죠. 다만 6월 지방직 합격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많이들 그렇게 단기 합격하십니다. 적어도 행정법은 여러분이 철저하게 합격을 이끄는 과목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거니까요. 예, 파이팅 하시기를 바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은 네, 카페를 통해서 편하게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한 내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wagger down the street with your red lips and funky beat. You better hold your head up to the sky. I'm gonna roll with you till the day I die.